자, 오늘 2020년 11월 21일 4.15 부정선거 진실찾기 집회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언제나와 같이 국민 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집회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우리 4.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쏟아진 몰표, 그 몰표가 전부 사전투표에서 나왔죠. 쓰레기장에서 여기저기 발견되는 투표용지, 그리고 통계상의 이상한 점들. 자,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여러분들만이 혼자가 아니다, 우리도 진실을 지구 반대편에 도저히 진실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유시민들이 있다, 이런 메시지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대선 문제, 사실 이 미국 대선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로 인해서 결국 중국이 주도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부정선거 조작, 선거 네. 조작, 이거의 진실을 푸는데 어찌됐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진실에 가까워질 확률이 더 높아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또 하나님이 정말 이 또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듣고 있어요. 네. 자, 저희 일단 첫 시작은 또 이제 갈수록 이제 젊은 청년분들이 이제 네. 여기에 많이 참여한다라는 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네. 순서는 이지환 청년분께서 네.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네. 이지환 네. 청년분께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미국 대선의 부정에 관련된 소식들 접하셨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가 바로 6개월 전에 이 땅에서 경험했던 거와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은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범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토안보부에 선거 안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번 미국의 대선이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성명서를 낸 사람들이 바로 선거 부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선거가 가장 안전하고 공정하다고 했으니 그 사람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하면 재검표 실시하라! 공정했다면 재검표를 실시하라! 제가 한미연합교회라는 곳에 영상을 돕기 찾아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처음 왔을 때 등록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들에게는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교회의 위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혹시 이 교회분들이 나를 신천지로 보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저의 신앙관 이런 것들을 거기 계신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민주당과 우리 이 부정선거의 결정을 내리는 선관위와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정한 선거였다면 지금 당장 재검표를 실시하십시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 거짓말하는 자의 행동이지 정직하고 바르고 양심을 지키는 자는 의심을 받으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 재검표를 빠르게 실시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유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예전에 광화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제 머리로 만든 생각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 가슴과 제 열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자유로 부정선거가 있고 난 뒤에 한미연합교회에 있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외치자며 광화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께 이번 선거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는지를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동일하게 느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그 부정의 명백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소리를 내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의 국민들이 거짓이 불의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목소리 내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은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방법, 거짓의 방법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과 같이 엄청난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거짓말을 너무 우리가 쉽게 용납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거짓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실만을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겁이 나서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거짓말을 할 때 그 양심이 아프고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대한민국을 꿈꾸십니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거짓말할 때 양심이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좌파들이 타락을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파가 다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좌파들을 다 무너지고 건강한 좌파가 우리 우파를 견제해줘서 우리 우파가 정말로 깨끗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좌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좌파의 거짓 선동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부정과 타락한 이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해 무너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회복할 때, 우리가 바른 것들에 목숨을 걸 때 우리 우파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축 세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희망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부정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참지 못해서 뛰어나온 여러분들이 희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직해지고 여러분들의 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여 일어난 이 마음이 대한민국 전체의 마음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나라가 이 좌파의 거짓된 선동을 몰아내고 다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믹선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곳에는 아직도 비바람이 치는가. 내가
있는 내 조국. 예. 눈부시게 빛이 나는 나라 오래 조국은 수많은 선배들이 갖고 자유 대한민국 피를 흘려 지킨 강산 내 나라 내 밖의 소녀 백거리 진토대도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너희들은 아느냐 피로 지킨 자유를 평화는 우리들이 지킨다. 반만년을 싸워 지킨 이 나라 자유대한 지키자. 아름다운 급수강산 대한 오래 조국은 한군의 자손들이 갖고 자유 대한민국 무궁화 정신으로 가꾼다. 우리의 강산 일백 죽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 이 땀을 얻어진 자유민족 큰 열매 자유는 우리들이 지킨다. 후손들이 살아나갈 이 땅을 지켜내자 내 조국. 후손들이 살아나갈 이 땅을 지켜내자 내 조국. 지금 미국 정세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막 정부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사실 이야기가. 그러고 이게 문제가 결국 미국에서 돌려온 소식을 또 한국에서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국 언론이 참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이 맞습니다. 미국의 소식들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고 있고 네. 또 미국의 뭐 CNN이나 이런 각종 언론들이 또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트럼프 캠프 그쪽에서 제기하고 공화당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을 네. 직접 영어 실력이 있어야 네. 영어 실력이 있어야 알아듣는데 저는 좀 무식해서 영어를 잘 모르고요. 근데 네.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또 향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네. 이분만큼 잘 설명해 주실 그럼요.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네. 곽성문 의원님 모셔서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부정선거 우리가 진상 규명하러 왔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봐야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일 웃기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놨는데 전세 대책이 뭡니까? 모텔을 사가지고 그걸 방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 뭐 전세 월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래서 자, 우리 워밍업 하는 김에 같이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모텔방이 전셋집이냐? 다시 한번, 모텔방이 전셋집이냐? 자, 모텔 전세 네가 살아라! 모텔 전셋집 네가 살아라! 자, 그렇습니다. 자, 미국 선거를 또 오늘 얘기하게 되는데 왜 얘기하게 되느냐? 이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4.15 부정선거 복사판이 미국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부정선거 되는 거를 취재해 보면서 아하, 4.15 때 미국 선거 예행연습을 대한민국에서 했구나, 그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짧게 그동안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고 길게 했으면 오늘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도 새벽 때쯤 되는데요. 트럼프를 돕는 변호인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알지만은 4.15 부정선거 디지털 조작 부정이죠. 미국에도 요번에 나왔습니다. 도미니안이라는 투표, 전자투표, 우리 개표기라 그러죠. 그게 나왔고,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스마트매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거는 무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사는 스페인에 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말하자면 백업 서버 그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나토 주둔하는 미군을 동원해가지고 서버를 압수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또 막 미국 언론들이 했는데 어제 합동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들이 시인했습니다. 아니, 다 거기서 서버를 갖고 왔다. 그런데 그 서버에 있는 로우 데이터, 아주 그 원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는 표가 이미 다 들어있더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미니언, 그 소프트웨어 스마트매틱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베네수엘라에 1998년에 차베스라는 좌익 운동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2000년에 개헌을 해서 6년으로 임기 6년에 2번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고 다시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 10몇 년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라고 지금 넘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대통령을 2명이 지금 나서서 지금 나라가 형편없게 됐는데 그 차베스의 당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도미니언이라는 전자개표기고 스마트매틱이라는 소프트웨어랍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단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스마트매틱과 이 도미니언은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중국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쏟아져 내려왔다. 자, 여러분, 우리 4.15 부정선거에 중국 개입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2014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세계 선거관리인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스마트매틱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틀이라는 스페인에 있는 그 서버 회사 사이틀은 자기들이 17년 5월 10일자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린 그 글에서 오고 저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한 4월경이죠. 17년 4월 달에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열린 사전투표 이 개선을 위한 선거 개선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혁신적인 투개표 관리 기술을 강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도 뭔가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을 했던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양정철이가 남미를 그동안에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정선거 개표기가 남미에서 통용이 됐고 왜 하필 양정철이가 그 중요한 시기에 남미를 갔다 왔을까? 저는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이 도미니언이라는 기계도 인터넷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와 연결만 되면은 이 말하자면 투표를 트럼프 표를 바이든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다 풀어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표가 어떻게 투표를 하건 간에 바이든한테 1.25%, 1.25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0.75를 주기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짜여져서 도미니언 기계가 사용된 미국 30개 주 카운티에 전국에서 다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됐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1.25 대 0.75를 100분율로 환산을 하면은 62.5 반올림하면 63 그럼 저쪽은 37
여러분 이 숫자 들어보셨죠? 바로 4.15 부정선거를 가장 먼저 적발해내고 그 통계상의 변이 현상을 발견해서 부정선거를 부르짖은 저기 김세희 기자, 이병렬 기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찾아낸 첫 번째 그 마법의 숫자가 바로 63대 36이 아닙니까? 자,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3개 지역에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사전 투표의 지지율이 63대 3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부정선거에서도 도미니안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따르면 63대 37이 나오도록 조작이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8년에 창원 진해 보궐선거할 때 마지막에 접전 상태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투표 중단이 2번 있고 나서 갑자기 발표로 정의당 후보인가 야당 후보들이 결국 여당이죠. 민주당 쪽 계열이 이겼다고 발표된 기억하시죠? 정전이 2번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라는 데서 수도관이 터졌다고 선거가 3번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미시간에서도 새벽에 들어와서 한동안 개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시드니 파월이라는 여자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 말씀 63대 37로 해가지고 표를 하는데 트럼프 표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숫자대로 해도 계속 트럼프가 앞서가니까 기계를 중단시켜 개표를 중단, 결국 도미니언 개개를 중단시키고 다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조합 함수를 조작을 다시 해가지고 개표를 개시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간주에서는 새벽 6시 40분경에 14만 9천 표가 바이든이 먹으면서 역전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위스콘신주에서는 새벽 3시 42분에 14만 3천 표가 볼표가 가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15 선거 때 이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비슷한 기계로 요 똑같은 걸 한번 미리 다 예행 연습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거밖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일일이 우리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 측 변호인들이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계가 차베스가 쓴 일로 지방선거까지 다 들어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 기계만 있으면은 무슨 선거든지 다 이길 수 있게 돼 있고, 이 기계가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범죄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민주국가에 투표를 하는 국가들이 전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라고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 다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스탈린이라는 소련의 독재자 기억하죠? 그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나는 신경도 안 쓴다. 왜냐? 개표를 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개표를 우리가 하는데 개표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는 더 이상 볼 거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벌이고 있는 이 법정 투쟁이 단순히 미국에서의 선거 부정을 밝히고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어떤 거대한 암흑의 세력이, 그 세력은 아마 공산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러한 어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이 법정 부정선거를 향한 법정 투쟁,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100만 명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대법원까지 행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의 85%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법정 투쟁을 지지하고 영원히 승리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일어난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희망을 주고 또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를 뒤집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길지 않았습니다. 빠르면은 2주, 늦어도 3주 안에 미국의 부정선거는 가부간의 결판이 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승리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하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석호 청년님 모시고 좋은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온 박석호입니다. 저는 일반 시민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큰 무대에서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흔치가 않고 참으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저처럼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만큼이나, 아니 부정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를 하셔가지고 남은 임기를 마치셔야지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미국은 부정선거가 일어난과 동시에 수사관이 부정선거라고 수사도 하고 판사가 재검표도 지시를 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도 하지 않고 재검표도 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큰 차이는 저는 바로 탄핵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당하셨지만은 미국 법으로 탄핵을 막으셨고, 우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맞이하셨는데 불법 사기 탄핵으로 공격을 당하셔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이렇게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태블릿 PC도 조작이라는 게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고, 그리고 뇌물죄도 뇌물 받은 사람만 있고 뇌물 준 사람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심지어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세월호도 저들의 조작에 의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또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해상 사고가 아니라 해상 범죄라고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감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하고 세월호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만큼이나 의혹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정의와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도 사기이지만 사기 불법 탄핵도 사기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사기 불법 탄핵을 외치는 것은 문재인이 싫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근간인 법과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도 분명히 잘못됐지만 사기 불법 탄핵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정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 생가에서 저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6.25 정쟁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가 가장 국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그런 말을 국민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고 부정선거라고 사기법 탄핵이라고 얘기해줄 언론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부정선거로 재선에 성공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건지 그 궁극적인 목표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통령 복귀가 궁극적인 목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깨우치고 계몽하면 반드시 저는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씨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들고 일어나게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해준다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믹선 교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노래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91년부터 96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6년에 가까운 세월을 러시아에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르바초프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은 뭐냐면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유태인이셨는데 너희 나라에는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러시아에 사는 사람이 박정희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미국과 양대 세계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힘 있는 국가라고 속칭 알려져 있었지만 그 내실은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 비슷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요, 모스크바 공항에 딱 떨어지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LG 아닙니다, 금성, 삼성과 금성에서 공항에서 이용하는 포터 짐 밀고 가는 차 있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제공했는데 그거를 1달러 주고 빌립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줬는데 빌려가지고 거기에 짐 싣고 나와서 자기 차에다가 짐을 싣고 그 짐차를 자기 차 위에 얹어가서 묶어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그걸 제지하는 경찰도 없고 공항 직원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아무도 제지할 수 없어. 왜? 지도 갖고 가지고 싶으니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변소문이 다 부서져 있고 화장실 문이 없어요. 변기 뚜껑이 없고 저그 집에 다 가져갑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떼가지고 자기 집에 답니다. 국제공항에 변기 뚜껑을요. 공산주의가 뭔지는 바로 스탈린의 딸이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가 되고 공산주의자를 몸으로 체험하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망명해서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딸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솔직하게 말하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로 가자고 부르짖는 자들이 진보주의자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 현실을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은, 가장 진보주의자는, 러시아의 진보주의자는 자본주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는 놈이 진보주의자로 어느 날 둔갑했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웃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우리 너무 잘 살게 돼서 똥 싸는 겁니다. 너무 행복의 겨우가 똥을 싸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일을 획책하고 공산주의자를 노골적으로 존경하는 놈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권을 흔들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하게 살았던가는 제가 묻지 않아도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들 아버지 시대에는 하루 일당이 보리쌀 한두 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보리쌀 한두 대를 집에 들고 오려고 하루 종일 몸을 떼워서 가져왔는데, 요즘은 뭡니까? 자기 차에다가 쌀을 한 가마 실어줘도 귀찮다고 안 가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건 줄 알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물론 우리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동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민정신을 불어넣고 여기에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박정희라는 그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없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순간에 독재자라는 오명만 남고 그 위대한 면모는 어디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언론사라는 우리나라에 미친 것들, 똑똑하다는 것들, 힘있다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박정희를 비판하고 박정희를 욕해야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대한민국을 짓밟아야 지가 제대로 된 비평가인 줄 압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심이 뭐냐? 모든 기반은 국가라는 확고한 자기 신념과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위에서 비판하지 않고 헐뜯는 게
언론인이고 헐뜯는 게 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은 똥입니다. 똥! 지식과 똥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에 의한 이 장난질에 언제까지 우리가 녹아나겠습니까? 이제 단호하게 외쳐야 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닌 거나 아닌 겁니다. 절대로. 저는 요새 미국에서 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의힘인지 인민의힘인지 인민의 똥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사회로 통순 맞추고 난 뒤에 이거 잘못됐다고 수많은 국민들이 부르짖을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솔직하게 지난 5구 대선인가 지랄인가 할 때 대선에서 진다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인간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뒷꽁문을 빼고 도망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토하면서 절망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도 솔직하게 오늘날과 같은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피를 토하며 절규를 했지만 강구도 없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는데 그 외침은 현재 가장 앞장서서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인민의힘 더불어인민당 말고요. 더불어인민당 이중대 인민힘 이것들이 저것들과 한 통속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나서 외치지를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개돼지의 오명만 쓰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가난하고 처절한 그 조그만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달려와 줬고 누가 그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까? 이제 그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미국 물러가라고 지랄하는 것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얼마 전에 뒤진 박원순이라는 놈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천을 외칠 수 있어야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지랄을 했습니다. 미국에 무조건 고마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한미동맹 굳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만 잘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늘 아래 일본의 협조 아래 우리가 성장했고 우리가 오늘날이 온 겁니다. 그것을 한시대에 잊지 말고 자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언제 잘못돼서 우리는 죽어도 된다는 각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희생이 우리 자손과 우리 손자들에는 열매를 맺는 그날을 오기를 한시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107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법원 판사님들과 함께 증거 보존을 집행하는 현장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전해주세요. 내가 아까 원고를 양복 안주머니에 분명히 넣었었는데 여기 있나? 휴대폰이네.
네, 원고 찾습니다. 그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네, 다시 이따가 다시, 한번 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또 네. 모셔보도록.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투표지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보관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멍이 뻥 뚫린 투표지 보관함이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구멍이 뻥 뚫린 투표지 보관함이라고 하면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조작된 투표지들을 잔뜩 몰래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투표지 보관함이 아니라 우체통이나 돼지 저금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표지 보관함에는 봉인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봉인지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내부에 있는 중요 물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인데요. 봉인지가 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뜯겨졌거나 벌려져 있어서 그 틈새로 조작된 투표지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봉인지의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봉인지와 상자 부분에 걸쳐서 찍혀 있어야 정상인데요. 절반만 찍힌 도장이 나오거나 새로 봉인지를 붙여서 찍었는지 상자에 찍힌 도장과 봉인지에 찍힌 도장이 서로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특히 몰래 눈속임 하려고 했는지 먼저 찍혀있던 도장에 맞춰서 찍으려고 한 시도까지 보인 것 같습니다. 김세희 기자, 조금 전에 봉인지 도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봉인지가 너무나 쉽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문제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봉인지는 내부에 있는 중요한 물건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너무나 쉽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포스트잇을 붙이는 게 더 나을 정도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투표함 봉인지를 입수했는데요. 너무나 쉽게 봉인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봉인지라는데 거의 스카치 테이프예요, 스카치 테이프. 그러니까 한번 붙여보세요. 뭐 봉인지라는 게.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요? 아니, 그때는 이거 살 뜯어. 이거 살 뜯어. 이거 살 뜯어. 이거 뜯어네. 이 반말에 있어. 상남자 스타일. 이거 다시 해야 돼. 뜯었어. 아니야. 상남자 스타일. 아니야. 이거는 잘못했어. 다시 붙여. 붙였다 뗐다도 안 상관없어. 붙였다 뗐다도 안 상관없어. 근데 안에 뭐 도장이 껄껄껄껄 사인이 붙였다 뗐다 하기 더 쉽게 돼 있어. 외국의 경우 봉인지는 누군가가 상자를 열어봤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번 뜯어졌을 경우 봉인지의 형태가 변형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봉인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표지 보관함을 열어보더라도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보관돼야 할 상자가 이 정도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상황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마침 여기에 세계적인 이것저것 아무거나 참견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국입니다. 아무거나 참견 전문가 최국 박사님, 투표지 보관 상자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부정선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정말 가로세로 연구소에 계속 출연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니, 강용석 앵커님도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는 상황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21세기요, 21세기.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후진국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마어마한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 아,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라뇨. 아, 네. 그 부분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봉인지가 저렇게 쉽게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조작된 투표지들이 보관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닥터 파서블, 임파서블 is nothing, nothing. 예, TH 바랍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 최욱 박사님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죠?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맞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또 혼나겠다, 진짜. 제가 잠깐 정신이 혼미해져서, 네,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처음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누가 조작된 투표지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까? 사람이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하태경 의원도 말했잖아요.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한국과 중국의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최소 수만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최 박사님, 하태경 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정부기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중국을 언급했을까요? 하태경 의원이 중국하고 친한가? 몰라요.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근데 최 박사님, 우리나라는 봉인지가 왜 저렇게 쉽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포스트잇처럼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자, 앵커님 잘 생각해보세요. 예? 제가 예전에 선관위 직원들이 야식으로 삼립빵 잘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투표지 보관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삼립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봉인하고 났더니 거기에 크림빵을 함께 넣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이 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럴 때 다시 봉인지를 뜯고 크림빵을 꺼내 먹어야죠. 그래서 봉인지를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럼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표 한 표가 이상한 보관 상자에 담겨진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 네. 봉인지라는 말이 봉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봉인지, 맞습니다. 봉인함 아무 의미가 네.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곽성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면 안 된다. 네. 그 이미징 파일이나 이런 각종 서버 이런 네. 내용들을 다 검토하는 전부 대조를 재검표를 해야죠. 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 기간 동안 이미 지금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7개월이. 7개월이나 지날 동안 충분히 뭐 이상한 행동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아무튼 철저하게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또 매번 네. 이분을 소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만 네. 예, 이 국본의 양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네, 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 이번 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스페어로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우리 국본 집회가 예전에는 연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2부 행진을 갔다 와가지고 2부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뚜렷해서인지 연사가 우리하고 맞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소수가 남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유명인들을 후원회장으로 앞세우고, 또 유명인들에게 기대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좌파들이 많이 그런 거 하죠. 대통령하고 찍고 누구하고 찍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걸고 포스터 만들고 그러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정치꾼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그런 것에 기대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빨판상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 빨판상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이거는 입이 커가지고 상어나 거북이, 가오리 같은데 딱 흡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각종 미생물, 그리고 거기에 그냥 기대서 사는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빨판상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미국 대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좌익에 의해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가장 신성해야 될 선거가 오염이 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줄곧 외쳤는데 이제서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 세기의 싸움은 미국과 중국, 즉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점부터 이것은 체제 전쟁의 마지막이다. 좌익 100년 난동의 끝판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아스팔트에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렸습니다. 그리고 5구 보궐 대선부터 이 주사파 세력들이 장기 집권과 체제 정권을 탈취한 그 목적을 소위 말한 저들의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구 대선부터 부정으로 선거를 치르며 부정으로 이때까지 점철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는 먼저 앞서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체제 전쟁의 중심에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계십니다. 제가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것은 좌익들이 항상 거리에 뛰쳐나와서 준동을 할 때 이것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럴 때 양동환 박사님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이것은 체제 전쟁이고 공산 세력의 준동임을 엄중히 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 생각도 틀리지 않았구나 하여서 저는 그때부터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구 보궐로 문재인이가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급격하게 자경화로 흐르는데 그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온몸으로 지켜봤습니다. 북한에 목매어서 현성원을 불러들이고 김영철을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강릉으로 저 국립극장으로 김정은이를 만나러 판문점으로 갈 때 4.27 그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그날 4.27 판문점 앞에는 온통 빨갱이 새끼들의 해방구였습니다. 우리 우국진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량으로 스피커를 틀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서 차량 시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내 차를 에워싸고선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나를 보호해달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도 경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 그 현장에서 빨갱이 난동을 부리고 해방구 자기들이 세상을 만난 것처럼 화로하던 그 새끼들이 누군지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체제 전쟁인 것입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우리는 또 선거철이 되니 여기서 당이 만들어지고 저기서 당이 만들어지고 내가 잘냈니 네가 잘냈니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법치는 파괴되고 완전히 체제가 망가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재판 중이신데 선거에 지금 눈이 멀어서 여기저기 우하고 몰려 다닐 때란 말입니까? 이러한 부정선거 시스템 상에서는 여론을 조작하고 빅데이터로 표를 장난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선거를 치러봤자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사.15 총선은 부정이며 문재인 정권은 부정으로부터 출발된 사기 집단임을 우리는 알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가로수길에서도 4.15 부정선거는 원천무효이고 법원은 즉각 무효 선언을 하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마지막 보루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외침에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우리 동지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성함을 호명하고 싶은데 또 내 이름을 뺐다고 또 삐지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집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회를 해서 맨날 무엇하냐? 맨날 가면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다 아는 소리 맨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한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회인 것입니다. 이 불씨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좌익들은 무공이산이라고 그 신영복의 그 글씨를 아주 좋아해요. 무직하게,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한 삽 한 삽 떠서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한반도 적화 100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하면서 야금야금 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는 소위 말해서 얼굴 마담이 없어요. 없어요. 소위 페이스메이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이제 나가서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할 때 그 세력 다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쪽 건너편에 저번 주까지만 좀 계셨는데 오늘은 몇 분 계시다가 또 가셨네요. 비록 저기서 건너편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경찰관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함께 지치지 말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네가 내 표 가져가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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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표 가져와라. 진실 찾기. 국회의원 누가 뽑았냐. 파주처럼 살고 있는 유명들이다. 여보시오. 버스트죠. 여기 유령들이 살고 있어요. 잡아주세요.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고소 너 고소야. 부정선거, 부정선거, 고발 진실 찾기. 0.39 조작 상수 걸려버렸네. 63대 36도 요놈 잡았다. 핫도그 빵 다 먹으면 투표지를 빵박스에 봉인지가 떨어져서 포스트잇 붙였어. 도장 찍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정선거, 부정선거, 검은 우산 검은 복장 블랙 시위. 부정선거, 부정선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진실 찾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